끝없이 이어지는 노란 방, 윙윙대는 형광등 소리,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 분명 무섭긴 한데 영화 백룸을 보고 나면 무서웠던 걸 뒤로 하고 머릿속엔 여러 질문들이 남습니다. 저 공간은 뭘까? 저 사람들은 왜 저곳에 들어갈까? 결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단순한 공포 영화로 넘기기엔 백룸에 숨겨진 의미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과연 만 20세의 천재 감독 케인 파슨스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여우가 이호환이고요. 오늘 리뷰할 영화는 백룸입니다. After review. 세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백룸이라는 공간의 의미. 두 번째, 두 주인공의 행동.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영화의 결말이 왜 그렇게 끝났는지까지 영화 백룸에 대한 저의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말까지 다루는 만큼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영화를 안 보셨다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영화관에서 백룸을 보신 후에 다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우선 질문들을 해결하기 전에 영화가 어떻게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카메라가 인물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공간을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킵니다. 그렇게 공간을 둘러보다가 불이 꺼져 있다거나 좁은 골목으로 이어진다거나 문이 잠겨 있다거나 하는 뭔가 이상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Hello? 영화의 인물이 그 공간을 인식하고 경계하기 시작하면 카메라는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을 바라보는 인물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정작 무서울 것 같은 대상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관객에게도 정보를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 영화를 보는 우리는 영화에서 인물이 느끼는 그 보이지 않는 공포를 똑같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긴장을 끌어올린 다음에는 점프 스케어를 이용해서 확 놀래키거나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공포를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이게 영화 백룸이 공포를 유발하는 연출 방식이었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 백룸이라는 공간 대체 정체가 뭘까?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영화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 클락과 메리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영화의 두 주인공인 클락과 메리는 둘 다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클락은 건축가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 의하면 여자친구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그 꿈을 포기하게 됐고 가구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와의 다툼 끝에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됐고 정신과 의사인 메리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메리는 정신과 의사인데 과거에 엄마에게 학대를 당했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영화의 초반부에 어린 메리가 엄마와 함께 자신이 살던 집 바닥에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에다가 손바닥 자국을 남겨놓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집은 철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바닥에 남겨놨던 손바닥 자국도 다 부서지게 되는데 의사가 된 지금까지도 그 파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그 트라우마,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클락은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와 싸웠던 일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여자친구 때문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고요. 메리는 손바닥 자국 파편을 아직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곧 자신의 과거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걸 여전히 보관하고 있었다는 건 아직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렇게 과거에 매여있는 두 사람이 똑같이 향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영화에 등장하는 백룸입니다. 왜냐하면 백룸은 모든 사람들의 과거 기억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백룸에 종속된 클락이 대사로도 말했던 이야기인데 감독인 케인 파슨스가 텅 빈 장소라는 백룸에다가 기억이라는 설정을 덧붙인 겁니다. 가구점을 운영하는 클락이 백룸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어지럽게 쌓인 가구들이 가득했죠. 가구점을 운영하는 클락의 기억이 백룸이라는 공간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쯤에 메리가 연구실 같은 방에서 연구원과 1대1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건 과거에 메리 엄마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의 기억과 동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룸이라는 공간 자체가 단순히 무섭고 복잡하기만 한 미로 같은 공간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기억이 모여서 반영이 되는 그런 장소인 거죠. 근데 기억이라는 건 어찌됐든 과거의 것이고 기억이 모이는 장소, 즉 과거가 모이는 장소가 백룸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거에 여전히 매여있는 두 사람, 클락과 메리가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던 거죠.
영화는 중간에 루틴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 반복하는 행동이 있고 뇌가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복 속에서 안정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었는데요. 반복은 안정을 주지만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가 주지는 못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반복, 루틴이라는 건 여전히 과거를 되풀이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주인공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동시에 같은 장소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은 백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룸에 갇히는 것도 비슷한 의미인데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그 기억을 되풀이한다는 것이 루틴이나 마찬가지인 행동이기 때문에 기억과 반복을 상징하는 공간인 백룸에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상징하는 게 백룸에 등장하는 신체가 뒤틀린 괴물들입니다. 기억이 오래되면 희미해지고 조금씩 왜곡된다. 이 안에 있는 것들도 조금씩 왜곡되어 있다라는 클락의 설명이 있기도 했습니다. 기억에 사로잡혀서 기억 속에 살게 되면 그 괴물처럼 변한다는 뜻이겠죠. 클락과 메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클락은 상담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됐었고 메리도 과거의 기억을 상징하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여전히 그때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결국 두 사람 다 자신이 가장 힘들었었던 때의 모습으로 백룸 안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클락은 우스꽝스러운 해적 분장을 하고 가구점을 홍보하는 영상을 찍을 때 굉장히 수치스러워했거든요. 백룸 안에서 잡아먹힐 때 등장했던 해적 클락의 모습이 바로 그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메리는 어렸을 때 트라우마로 남았던 엄마가 정신병원으로 입원했었던 그 장소가 그대로 재현된 연구실에 갇혀서 백룸 안에 남겨진 채 어딘가 뒤틀린 괴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화가 이렇게 두 인물이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망가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는 감독의 메시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객에게 보내는 경고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클락과 메리처럼 망가진다. 그러니까 털고 앞으로 나아가자.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화 백룸을 다시 살펴보면서 저의 나름대로의 해석을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과거를 털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말은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한테서나 나올 것 같은 말인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직 20살밖에 되지 않은 감독이라는 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차기작이 정말로 기대되는 케인 파슨스 감독의 데뷔작 백룸의 제 별점은 별 4개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백룸 어떻게 보셨나요?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영화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